그래서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고, 화면 조금 올리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을 하고, 지금 책에는 후반부 패턴 4가지만 나와 있거든. 물체계의 운동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 우리 보통 관성이라 그러지? 2법칙은 가속도라면서 F는 ma라고 하죠.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잖아. 요거 개념 설명이 잘못된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고, 특히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물체의 힘이 가해질 때 걔네들이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새로 꼼꼼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다양한 패턴들에 따라서. 패턴을 우리가 오늘 총 몇 가지를 배워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를 배우는데 사실은 2가지 패턴이에요. 7가지의 그림을 배울 건데 사실은 1번, 2번만 가지고 물체가 여러 개가 같이 운동하는 모든 과정의 형태를 다 가져와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오늘 아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전에도 말했지만 부지런해야 돼요. 그림 많이 그려야 되고 그래프 많이 그리면 쉬워집니다. 알겠지? 자, 그럼 하나씩 가볼게요. 뉴턴의 운동 법칙. 개인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만큼 과학책에서 잘못 묘사하고 있는 것도 찾기 참 힘듭니다. 물론 최근에 나오는 책일수록 좀 더 묘사가 잘 돼 있어요. 바른 설명으로 넘어오고 있는 편이긴 해.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면서. 옛날 책은 대부분 다 개판이고, 솔직하게. 1법칙을 우리 뭐라 부르죠?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지. 그러면서 관성에 대한 설명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복도에서 뛰고 있는 친구 발을 딱 걸면 친구가 어떻게 된다? 앞으로 자빠진다. 차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고 급출발하면 몸이 뒤로 쏠린다. 이거 2개 전혀 관계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관계 있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그럼 원래 관성이란 뭐냐? 우리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개념 있죠. 알짜힘. 중등이나 통과에서도 언급이 되죠. 알짜힘이라는 거는. 뭐가 알짜힘이다? 한 물체에 2가지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힘들을 다 계산해서 나타나는 효과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알짜힘이라 그러잖아요. 그 알짜힘이라는 걸 계산했을 때 그 알짜힘의 크기가 0인 운동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 법칙은요, 보통 우리가 가속도 법칙이라면서 F는 ma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법칙만 F는 ma인 게 아니고 뉴턴의 운동 법칙 자체가 A는 M분의 F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 전체를 묶어주는 설명이 저거야. 그럼 이 법칙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알짜힘의 크기가 0이 아닌 운동의 변화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럼 봐봐. 알짜힘이 0이면 저절로 뭐가 0이다? 가속도가 0이 되죠. 가속도란 뭐다? 운동을 얼마만큼 변화시키느냐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체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거나 그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의 상태가 역학적 평형, 힘의 평형 상태라면 그 물체는 어떻다? 가속도가 0. 운동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운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속도와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운동이 변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랑 뭐? 첫 번째가 여기서 나타나겠죠. 우리가 등속도 혹은 등속 직선 운동하면 운동이 바뀌지 않죠.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니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뭐게? 운동이 변하지 않는 것. 뭐? 이 그래프상에서 나타낼 수 있어요. 가속도가 0인 또 하나의 상태. 네, 여기에 있는 거죠. 정지. 무슨 소리냐? 처음에 속력이 0이 아니면 운동 중이던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힘을 받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처음 속도가 0인 물체는 애시당초 멈춰있던 물체는 그 물체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거나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평형 상태면 운동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상태 그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런 경우 우리는 즉 요거를 해석할 때 운동 상태를 뭐 한다?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질이 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리 걸려 자빠지거나 차가 급조를 때 몸이 뒤로 쏠리는 거는 상대론에서 다루는 관성력의 의미입니다. 조금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법칙 힘이 0이 아니면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변해야 되죠. 뭐가? 한마디로 가속도가 0이 아니다. 즉 운동이 변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동 상태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운동하는 빠르기와 운동하는 방향을 말하는 거죠. 변하냐 안 변하냐. 그 조건이 뭐냐면 힘과 운동의 방향이 평행일 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일 때 그리고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할 때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힘과 운동이 나란하면 우리가 잠깐 상상해봐. 지금 여기까지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기 사직 야구장 앞에 널찍하게 광장 있잖아요. 그 맨들맨들하게 잘 만들어 놨잖아. 매표소 앞에 그 넓은데. 거기가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고 쳐요. 바닥이. 마찰력이 없는 바닥에 저기 홈플러스에서 카트 하나 훔쳐다가 그 바닥에 올려놓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을 태워놓고 선생님 발로 뻥 찼어. 그러면 그 카트는 무슨 운동을 할까요, 그때부터? 발에서 딱 떨어진 순간부터 마찰력이 없으니까 등속 직선을 하겠죠. 안 찬 카트는 가만히 있을 거고 발로 찬 카트는 발에서 떨어지자마자 등속 직선 운동으로 쭉 가겠지. 마찰력 없으니까. 근데 우리 머릿속에 상상해보자. 그 카트 뒤쪽에 커다란 선풍기가 하나 뿅 하고 나타나서 카트가 밀려가는 방향으로 막 바람을 세게 밀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카트는? 계속 가는데 빠르기가 변해, 안 변해? 바람으로 막 밀어주니까 점점점 빨라지겠지. 아니면 카트가 오는 앞에서 맞바람이 막 불면은 점점점 느려지다가 멈추겠죠. 이해가 돼? 즉,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게 되면은 빠르기의 변화가 생기죠. 방향은 변해, 안 변해? 그치? 일정한 상태에서 빠르기만 변합니다. 우리는 이런 운동을 뭐라 그러느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일정하게 느려지는 운동. 수직일 경우는 힘과 운동이 수직일 경우는 빠르기가 일정한 대신에 방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운동이 뭐다? 우리는 등속 원 운동이라고 해요. 봐봐. 지구가 없다면 달은 무슨 운동을 할까요? 우주에 아무런 천체가 없이 달만 하나 있다. 근데 그 달이 움직이고 있었다면 여기가 되겠죠.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움직이던 물체는 무슨 운동해야 된다? 등속 직선 운동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보이저 로켓은 이제 완전히 태양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인 알파 센타우리를 향해서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등속 직선으로 쭉. 아무런 힘을 받는 곳이 아니니까 그냥 텅 빈 공간을 날아가고 있으니까 등속 직선한단 말이야. 근데 왜 다른 지구 주위를 도는데요? 원래 운동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지구에 뭐가 작용하고 있다? 중력이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힘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 요 방향으로 운동하고 싶은데 여기로 힘을. 그래서 운동하고 싶은데 힘을. 운동하고 싶은데 힘을 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정한 빠르기로 빙글빙글빙글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도는 물체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러고. 그럼 비스듬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 둘 다 변화하게 돼요. 이렇게 변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포물선 운동이나 진자 운동이 되는데 왜 둘 다 변하냐면 잘 봐봐. 물체가 있죠? 이 물체가 실제로 운동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주잖아. 그러면 이 비스듬하게 주어진 힘을 합력을 구하는 방법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평행사변형으로 나눠봐도 된단 말이에요. 맞죠? 첫 시간에 했잖아. 그러면 요 힘은 결국 나란한 힘과 수직인 힘 두 가지가 같이 가해진다는 효과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뭐가 변해? 속력의 변화가. 얘 때문에 방향의 변화가 만들어지니까 둘 다 변하는 포물선 운동이나 진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이에요.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나가야 될 건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작용과 반작용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자, 센팔 있는 힘껏 당겨봐봐. 나 그냥 안 잡아 당기고 버티고만 있을게. 잡아 당겨 세게. 더 세게. 나 안 당겼다, 그지? 끌려왔죠. 그지? 나 안 당겼지. 근데 네가 끌려왔잖아. 작용 반작용이란 모든 힘은 두 물체 사이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인 힘의 크기가 같고 두 힘은 180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같은 직선 위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요 조건이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알짜임이 0이 되는 조건이랑 비슷해. 알짜임이 0이 되는 조건이 뭔데요? 알짜임이 0이 되는 알짜임이 0이 되는 조건. 두 힘의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선이 일치하면 알짜임이 0이죠. 누가 여러분들 볼따구를 양쪽으로 잡고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지죠. 대신에 직선이 아니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니까 이거는 알짜임이 0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같은 곳을 잡고 같이 당기면은 0이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헷갈려요. 심지어 고3들 모아놓고 수업해도 이건 헷갈려. 응?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얘는 두 물체 사이야. 반드시 물체가 몇 개? 두 개고 대신에 같은 종류의 힘이 무조건 작용해야 돼요. 힘의 종류가 같아야 돼. 작용한 힘이 잡아당기는 힘이면 반작용하는 힘도 무슨 힘이다? 잡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야. 작용하는 힘이 밀어내는 힘이면 반작용하는 힘도 밀어내는 힘이 돼야 되는 거야. 작용이 중력이면 반작용도 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얘는 한 물체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체의 힘이 두 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얘는 물체 두 개가 요렇게 밀 때 요렇게 미는 거야. 서로가 서로한테 미는 거야. 얘는 물체가 다르니까 합력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구하면 안 돼. 대신에 얘는 힘의 종류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빨리 찾는 법. 이거 다음 주에 설명할 때 상세하게 그림 그려가면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간단하게는 이렇게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하긴 할 거지만 작용이라는 힘을 문장으로 풀어서 만들어 보면 돼요. A라는 물체가 자 얘가 A고 얘가 지금 B죠. B를 오른쪽으로 어떤 세모나는 힘으로 밀었다고 한다면 반작용은 무조건 어떻게 나와야 된다? A가 B를 밀었으니까 B도 A를
방향이 어떻게? 반대로. 대신에 힘의 종류는 무조건 어떻게? 같게. 방금. 방금 우리가 생각해보. 현민이가 쌤을 현민이 쪽으로 잡아 당겼죠? 그러자 선생님 팔도 뭘 하게 돼버린 거야? 현민이를 쌤 쪽으로 잡아 당긴 거야. 이 힘은 무조건 저절로 생겨. 내가 안 당겨도 돼. 그래서 학교 체육 시간 줄다리기 대회를 한다. 당기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안 당기고 버텨도 그 힘 생긴다니까. 그럼 왜 현민이가 당겼는데 현민이가 끌려왔는데 내가 무거워서 그래요? 내가 무거우니까, 내가 마찰력이 크니까 당겨오는 거야. 줄다리기의 승부는 당기는 걸 어떻게 세게 당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반 마찰력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거야. 그럼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 배우잖아요. 마찰력 배웠잖아요. 마찰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무게에 비례하고 거칠기라고 하는 바닥면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배우잖아. 그러면 줄다리기 반대표는 힘센 애를 보내야 돼요? 무거운 애를 보내야 돼요? 안타깝지만 무게중이죠. 이건 무조건. 그리고 걔네들을 안 미끄러지게 해야 되니까 어디서 경기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경기장에 최적인 신발을 신기면 되는 거야. 응?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취미가 야구라서 작년 말에 싸구려 야구화를 하나 샀더니 그 운동화 혓바닥도 막 돌아가고 바닥 쿠셔닝도 개판이라서 한 반년 신고 갖다 버리고 지금 새 걸 하나 질러서 집 신발장에 고이 모셔놨는데 인조잔디용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싸게 나왔더라고. 사이즈 몇 컬레 안 남은 거라서 재고 처리 빨리 한다고 작년 모델이라고 싸게 나왔길래 질렀는데 인조잔디 여러분들 남자애들 풋사라 있죠. 인조잔디에서 신는 풋사라. 소위 말하는 잠뽕아. 바닥 오돌포돌하게 잘 자란 거 많은 거. 그건 인조잔디에서 가장 안 미끄러지는 신발인 거지. 사실 흙바닥에서는 그거보다는 흙바닥용 축구화 뽕이 좀 더 길고 딱딱한 게 더 좋겠죠. 육상 선수들 트랙에 그 고무 트랙에서 신는 신발은 운동화 앞쪽에 쇠모까지 박혀 있어요. 치고 나가라고. 그럼 사실 학교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를 한다. 최적의 신발은 겨울철 눈 덮인 산 등산할 때 신는 아이젠 조합이죠. 쇠 이빨방. 쇠로 된 이빨. 신발에 딱 끼고 학교 운동장 흙에 딱 박아놓고 나면 미끌려 안 미끌려? 안 미끄러질 거 아니야. 야, 아이젠은 반칙이다. 그럼 이제 신발을 바꿔 신고 나오는 거죠. 뭐 야구부 애들이나 프로야구 선수들 신는 쇠찡 박혀있는 스파이크. 박아. 이런 것들은 좀 과하다 싶으면 무난한 건 사실은 축구화가 되는 거죠. 근데 경기장이 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실내 체육관이다. 그럼 뭐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운동화. 운동화 중에서도 농구화나 실내 테니스화 보면은 그 빨판 사면 빨판처럼 생긴 바닥 달려있는 거. 그런 거 신고 들어가면 제일 안 미끄러지냐 삑삑삑 할 정도로 멈춰지잖아요. 그런 거 신고 들어가서 딱 버티면 발 안 떼고 버티면 저쪽이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왜? 어차피 작용 반작용으로 땡기는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게 뉴턴의 운동법칙 1, 2, 3을 기본적으로 잡은 거거든.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해봐봐. 그러면 요거 필기 끝나면 간단하게 예시 말하고 이 법칙 좀 더 상세하게 푸는 것들 좀 볼게요. 우리 F는 MA. 물체의 힘이 가해질 때 그 물체들이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이탑 교재로 본다면
8번이나 9번, 10번, 여기 41페이지 8번이나 9번, 10번 문제, 저런 문제들, 혹은 그 앞에 보시면 여기 33쪽에 32쪽, 33쪽에 있는 저런 여러 가지 물체들의 힘이나 가속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올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차분히 생각하고 그 중등하고 고등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원래 현행 교육 과정에서 중등은 성질, 비례냐 반비례냐 정도까지를 물어보고 계산 문제가 안 나왔잖아. 이걸 우리는 정성적 평가라 그래요. 근데 고등과정부터는 정량적 평가라 그래서 수치 계산도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단순하게 숫자로만 계산을 하게 하면 그 편법 요령으로 거꾸로 푸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보기를 문제에 대입해가지고 그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식으로만, 값이 아닌 수식으로만, 공식으로만 문제를 풀어서 얼마만큼의 힘이 되는지를 푸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풀이하는 방법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평면에 그냥 놓여있는 어떤 질량이 M인 물체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를 지금 오른쪽으로 F라는 힘 크기로 잡아 당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있다고 하면 무슨 힘이 또 가해지고 있을까?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 가해지겠죠.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를 곱해가지고 mg. 저 G 값이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1kg이 9.8N이다 할 때 그 9.8에 해당하는 수치값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 중력의 상대적 크기. 그리고 또 무슨 힘이 있느냐. 이 무게 때문에 요거 조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이 중력이라는 무게 때문에 물체는 바닥을 밑으로 누르죠. 이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노멀 포스라 그래서 N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냥 힘이란 소리야. 접촉돼 있는 두 물체가 서로 상대방을 밀어주고 있을 때 그 힘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물체가 바닥을 누르니까 반작용으로 무슨 힘도 같이 생겨야 되죠? 그치. 바닥이 물체를 위로 떠받쳐 올리는 힘도 같이 생길 거 아니야. 그 힘을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잘 보면 요 중심에 있는 점에다가 힘을 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개념이냐. 우리 첫 시간에 돌림 힘을 배울 때는 물체를 긴 덩어리처럼 배우긴 했지만 사실 막대기의 돌림 힘도 질량을 어디에만 있다고 치고 계산했었는 기억해? 한가운데만 질량이 있다고 계산한 거잖아. 물체는 덩어리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거나 할 때는 그 덩어리의 모든 질량이 무게 중심 한 점에 다 있고 그 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힘을 받는 것도 뭐가 받는다? 무게 중심 점이 받는 거예요. 그게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결국 지금 이 물체, 질량이 M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내가 밀어주는 힘 혹은 잡아당기는 힘, 중력, 수직항력 세 가지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느 쪽으로만 운동의 변화가 생긴다? 내가 당기는 쪽으로만 생기겠지.
이 가속도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원래 우리 공식은 F는 ma였잖아. 얘를 어떻게 보냐면 힘이 하나만 작용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물체에? 없죠. 그럼 어떻게? 알짜 힘은 자, 힘을 받는 물체가 한 덩어리 한 개만 있으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여러 물체가 같이 힘을 받아서 같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질량 합계의 가속도를 곱한다라는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요 공식을 문제를 푸는데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요 T자 표는 안 그려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편하게 하라고 내가 그리는 거야. T자 표를 그리는데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 두 방향 같이 계산하면 머리 아프잖아. 지금 수학 어디 하고 있어요? 공수2, 공수1, 공수2. 복소수 알잖아. 복소수 개념 알죠?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수투로 가면 복소평면이라 그래서 함수처럼 계산하게 되는데 다른 개념이 아니고 복소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실수는 실수끼리 따로 계산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따로 계산하잖아. 그거를 실수를 X축에 놓고 허수를 Y축에 놓고 복소수를 하나의 위치 좌표로 생각하면 복소평면이라는 문제풀이가 되는데 일종의 그걸 응용하는 거야. 힘을 계산할 때도 어떻게 계산한다? 가로, 세로 비스듬한 거를 한 방에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거를 어떤 식으로 나눠서 보자? 가로 따로, 세로 따로. 그러면 봐봐. 이 물체계 운동에서 가로와 세로축을 잡았잖아. 그러면 가로축의 힘은 뭐밖에 없어요? 앞쪽 칸에 들어가는 게 시그마 F야. 가로축의 힘은 뭐밖에 없어? F 하나밖에 없지. 질량은? 저 그림에서 질량은 M이고 A잖아. 그러면은 이 공식은 그냥 F는 MA인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가속도의 크기는 M분의 F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세로축에는 힘이 뭐랑 뭐가 있어요? 중력 mg랑 수직항력 n이 있지. 근데 힘은 벡터란 말이에요. 벡터는 방향을 고려해야 돼. 그런데 되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물리학 단계에서 방향의 개념은 극단적으로 단순해요. 움직이는 쪽, 근본이 되는 쪽을 플러스,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야. 그럼 봐봐. 중력과 수직항력 중에 뭐가 더 근본이야? 그치? 중력 때문에 바닥을 눌러서 생긴 반작용이 수직항력이잖아.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중력에 무슨 부호를 붙여준다?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수직항력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m 곱하기 세로 방향으로 가속도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지금 아래 위로 움직일 일 없잖아요. 그럼 얼마? 0이니까 얘가 뭐야? 0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요 식에서 뭐를 얻어낸다? mg-n이 0이니까 수직항력의 크기는 뭐랑 똑같아? 중력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아래 위로는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응? 요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패턴 중에 하나. 그러면 두 번째 패턴은 뭐냐? 수평면인데 마찰력을 한번 줘봅시다. 마찰력이 있는 표면에 물체를 올려놓고 내가 얘를 F로 당기면 물체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려는 뭐가 생긴다? 뒤쪽으로 마찰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거는 안 해도 되지. 밑으로 mg가 있을 거고 위로 수직항력이 있는데 이거는 얘랑 똑같으니까 따로 안 그릴게요. 그러면 얘는 뭐만 생각하면 돼, 이번에는? X축만 생각하면 되지. 물론 얘가 앞쪽으로 가속도가 생길 거니까. 그러면 앞쪽에 칸 뭐? R자 힘을 기록하는 겁니다. 뭐랑 뭐가 있다? F랑 마찰력 있죠.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더해야 돼, 빼야 돼? 그쵸? 빼면 되는 거야, 그냥 반대니까. 얘가 뭐다? MA죠. 그럼 한마디로 힘이 다른 힘이 가해질 때 가속도 크기는 이런 형태로 구해진다는 것도 바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 숫자 넣으면 더 간단한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봐봐. 얘가 4kg야. 힘이 12N이야. 가속도 얼마일까요? 네. 3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요거 봐봐. 얘가 2kg야. 근데 내가 당긴 힘이 12N이야. 근데 가속도가 2m per second 제곱밖에 안 나왔어. 마찰력 크기 얼마게? 그렇죠. 마찰력이 8N이나 생긴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른 값들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기본 틀을 바탕으로. 숫자가 들어가면 이 단어는 진짜 오히려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마지막 한 가지 그림이 조금 요거는 그림이 복잡한데 여러분들 수학 당기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세타인 빗면에 마찰이 없어요. 여기에 마찰력 넣으면 물리학이 아니라 힘과 운동과 에너지라는 물리학 2 과목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물체를 놓으면 얘는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그 가속도 크기 어떻게 구하느냐야.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준축이 어떻게 잡히냐면요. 요 방향축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여기에 수직인 요 축이 기준축이 돼. 그런데 얘는 지금 밑으로 mg가 생기겠죠. 맞지? 그러면 이 mg 때문에 요만큼이 수직 항력으로 바닥을 누르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요 길이만큼 위쪽으로 뭐를 받을 거다? 수직 항력을 받겠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라서 얘는 mg의 코사인 크기만큼의 힘을 받을 거예요. 실제로 그럼 이 물체는 이 mg 코사인 세타와 중력에 의한 요만큼의 힘이 R자 힘이 될 거란 말이야. 실제 이 물체를 빗면 방향으로 미끄러뜨리는 힘은 이게 R자 힘이 돼요. 얘는 크기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세타니까 mg의 사인 함수로 R자 힘이 나올 거고. 그럼 이 물체도 앞쪽으로 가속한다면 mg의 사인 세타가 ma가 되니까 가속도 크기는 g의 사인 함수가 되죠. 한마디로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마찰력 없다면
빗면이 비탈길을 내려올 때는 물체 질량하고 가속도가 상관이 없어요. 빠른 물체라고 더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오고 가벼운 물체라서 천천히 내려오고는 없어요. 현실에선 다르겠지. 물론 마찰력이 있으니까. 마찰력도 있고 공기저항도 있으니까. 그런데 차이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온전히 뭐에 의해서만? 기울기에 의해서만 뭐가 결정이 된다? 가속도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다. 그지? 요게 지금 그려놓고 나니까 뭐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야? 시그마 F는 시그마 M의 A를 구하는데 시그마 F 구하는 방법만 쭉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본 거죠. 맞지? 물체의 힘이 한 개 가해질 때, 두 개 가해질 때, 두 개 가해질 때 응용 버전으로 빗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배운 거야. 맞죠? 요거를 바탕으로 알짜임은 구했다 치고 물체가 한 개가 아니라 물체가 두 개, 세 개, 물체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혹은 줄로 연결돼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해서 풀어야 저기 33쪽 문제나 그 뒤에 우리 저기 40쪽이었냐? 41쪽에 있는 저런 물체 여러 개 매달아 놨을 때 가속도를 구해라, 줄이 당기는 힘을 구해라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게 된다? 풀 수 있게 되는데 저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특히 1번과 2번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거 두 개만 이야기하면 저 그림들 다 설명할 수 있어. 되게 쉽게. 알겠죠? 일단 요거 필기 좀 합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제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물체가 두 개가 있는 거야. A랑 B가 있어요. 이때 나는 얘네들을 밖에서 힘으로 밀 겁니다. 여기서 우리 되게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워야 돼요. 뭐냐면 개와 주위, 내력과 외력이라는 개념인데 무슨 개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과학 공부하면서. 일단 특히 생물에서는 소화기관계, 순환기관계, 혹은 뭐 기관계, 식물에서는 조직계,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는 생태계, 지구계, 태양계, 은하계. 여기서 말하는 계는 뭐냐면 그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들끼리 서로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안정화된 덩어리를 계라 그러는 거고, 물리나 화학에서 말하는 계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범위를 계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같이 내가 한 번에 신경 쓸 거 요만큼을 한 덩어리, 그걸 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관련이 되느냐? 그 덩어리 계의 외부에서 계에 가해지는 힘을 외력이라 그래.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잘 봐봐. A랑 B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볼 때 내가 밖에서 밀어주는 힘 F는 내력이야, 외력이야? 외부에서 미는 힘이니까 외력이죠. 가속도는 언제만 만들어지냐면 외력에 의해서만 가속도가 만들어져. 이 물체를 잘 생각하면 어떤 힘이 동시에 지금 생겨야 되냐면 A가 B를 밀어주는 수직항력이 생기겠지. 맞죠? 그 반작용으로 B도 A를 미는 수직항력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A가 B를 미니까 B도 A를 밀겠죠? 이게 뭐다? 작용 반작용이지. 그런데 여기 생기는 이 수직항력은 이 전체를 하나의 범위로 본다면 내부에서 주고받은 힘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힘이에요? 내부에서 지네들끼리 주고받은 힘이지. 그럼 이렇게 내부에서 주고받은 힘들은
저 개 전체의 가속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저기서는 영향이 안 들어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전체의 운동이 가속도 A가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놓는다면 앞쪽에 시그마 F고 뒤쪽에 시그마 M의 A가 되니까 시그마 F 외력은 F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지? 시그마 A는 원래는 MA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적기 귀찮잖아. 솔직하게 그죠? 귀찮겠지? 그래서 그냥 A 질량이랑 B 질량의 A라고 쓸게요. 원래는 MA, MB라고 쓰는 게 맞아. 맞지? A 질량과 B 질량 전체를 A로 가속화시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개 전체의 가속도는 A와 B 질량 합에 대한 F가 만들어지겠죠. 맞지? 근데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도 봐야 되냐면 물체 A만 딱 놓고 봐봐. 물체 A만. A라는 물체 질량만 개로 잡아서 보면 A는 힘을 몇 개 받고 있죠? 2개 받게 되지. 이 그림에서 A라는 놈만 놓고 보자면 무슨 힘과 무슨 힘이 남아있다? 오른쪽으로 F가. 맞죠? 왼쪽으로 N. 가해지는 가운데서 이 물체는 앞쪽으로 A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죠. 왜? 전체의 가속도 같이 가지고 움직일 거니까. 맞지? 그러면 A에 대한 운동만을 따져보면 F-N이 A의 A네. 맞죠?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A가 받은 알짜임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F-N은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만 보자 잠깐? B만 놓고 보면. 자, B만 놓고 보면 힘 뭐밖에 없어요? B가 받고 있는 힘은. 수직 항력밖에 못 받고 있잖아. 직접 받은 걸 따지는 거니까. 그러면 B만 놓고 따지면 B는 무슨 힘이? 수직 항력만 받고 있고. 얘도 앞쪽으로 가속도 받고 있잖아.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T자로 자르면. 수직 항력의 크기는 B의 A. B가 받는 알짜임이니 수직 항력의 크기다.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응? 그럼 요식을 다시 한번 전개해 보면 우리 요식을 연결해서 정리를 하자면 A의 A 더하기 B의 A니까 A가 받은 알짜임과 B가 받은 알짜임이 뭐가 된다? F가 된다는 것도 유도해낼 수가 있겠죠. 숫자 넣으면 더 간단해져요. 볼래? 자, 1부터 10까지 아무 질량 숫자 5, 3. 자, A 질량 5kg, B 질량 3kg, F는 16N. 자, 외력이 16N, A가 5kg, B가 3kg.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이 물체계 합쳐서 몇 킬로야? 8kg잖아. 그럼 가속도 얼마가 나오면 돼? 2m/s 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 봐봐. A가 얼마? 5kg. 가속도는 2, F는 16이야. 수직항력 크기 얼마인지 나오죠? 왜?
여기서 실제로 A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은 몇 뉴턴인 게 보여? 10뉴턴인 게 보이잖아. 얘가 필요로 하는 게 10뉴턴이야. 근데 F가 16이야. 그럼 수직항력은 6이 되겠네? 맞지? B로 가져오면 얘 질량 몇 킬로라고? 가속도? 그럼 얘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은 6. N은 자, 요 힘의 크기랑 요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잘 풀렸네요. 이래놓고 뭘 물어보느냐 이 문제에서 대부분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뭐를 주느냐? B가 A를 미는 힘을 물어봐.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를 물어봐요. 그럼 B가 A를 미는 힘을 구한다고 우리는 이 식을 풀고 있잖아. 근데 사실 뭐야? B가 A를 미는 힘이나 A가 B를 미는 힘이나 같죠?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은 B가 받은 R자임이네? 이걸로 푸는 게 더 쉽네? 굳이 이 식 안 써도 되잖아. 여기서 구해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글자로 돌려서 숨겨요, 답을. 더 쉬운 풀이를. 그 물체가 두 개일 때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걸 봤잖아.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책에 그림이 없었죠? 그러면 책에 그림이 있는 거를 한번 볼까요? 자, 또 수평면에서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줄로 연결돼 있고요. 이 물체를 F로 잡아당길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봐봐. 이 전체를 하나의 개로 잡으면 되겠죠. 물체 두 개를. 줄의 무게는 없다고 치니까 대부분. 그리고 줄이 당기는 힘을 우리는 장력, 텐션, T라고 합니다. 줄이 당기는 힘은 결국 팽팽하게 당겨진 줄의 상태로 양쪽을 같이 당겨주는 힘이 되는 거지. 우리 줄다리기 해보면 양쪽이 같이 팽팽하게 된 상태에서 양쪽을 같이 당기잖아. 그러면 그 말은 뭐다? 사실 이 줄의 장력은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자 동시에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장력의 크기, 저 줄에 걸리는 힘의 크기가 되겠다. 그치? 하지만 이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보면 얘 역시 뭐가 돼요? 일단은 내력이죠. 내부에서 작용한 힘이지. 가속도 구할 때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구하는 거는 이 개 전체의, 이 덩어리 전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건데 식을 세우려고 보니까 왠지 너무 뻔한 식이 세워질 것 같은데? 자, 시그마 F는 뭐예요? F 하나잖아. 외력의 합. F는. 자, 시그마 M, 질량 합계, 뭐랑 뭐? A 더하기 B. 전체 가속도 A. 어디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어디서 풀어본 것 같은 식의 냄새가 솔솔 풍겨오죠. 따라서 가속도 크기는 A 더하기 B에서 F다. 왠지 여기 있는 거 희한하게 똑같다, 그지? 그래서 궁금해서 A만 놓고 봤더니 얘가 받는 힘은 뭐밖에 없다? T밖에 없죠. 그리고 얘도 가속도 A가 생기지. 얘를 적어보니까 어떻게 된다? T는 A의 A라서 A가 받는 R자임이었고. 맞죠? B를 보니까 뒤쪽으로 T, 앞쪽으로 F인데 가속도가 이쪽이니까. 이 경우는 가속도가 플러스 반대쪽이라 마이너스가 되겠지. 맞죠? 그럼 식이 어떻게 세워진다? F 마이너스 T는 B의 A. 이거 뭐다?
B가 받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려는데 얘가 얘고 얘는 얘네요. 맞지? 붙여놓고 밀고 있는 그림이나 두 개를 줄로 엮어놓고 당기고 있는 그림이나 그림만 다르지 결국 실제로 푸는 과정은 어떻게 돼버린다? 또 같아져 버리죠. 그럼 여기서 A가 B를 줄로 잡아당기는 힘을 물어보면 차라리 A가 받는 알짜 힘을 구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문제가 같은 문제다, 다른 문제다? 같은 문제다. 그러면은 구하는 거 굳이 내가 하나 더 숫자 넣고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맞지? 자, 그럼 요 두 개 필기해봐. 이제 좀 이따가 앞에 것만 지우고 그림 하나 더 그리고 다시 뒤에 거 지우고 그림 하나 더 그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있잖아. 계속 우리는 이 그림들만 보게 될 거예요. 안 봐도 알 거야. 자, 빨리 필기. 자, 보세요. 요렇게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 B가.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힘은 뭐가 있죠, 지금? 요 B가 받는 중력, BG가 있겠죠. 맞지? 그리고 B를 위쪽으로 당겨주는 장력 T가 있을 거고. 맞죠? 근데 사실 이게 같은 줄이니까 A를 당기는 힘도 장력 T겠죠. 같은 줄이니까 양쪽을 같이 당겨줘야 되잖아. 맞지? 이렇게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요. 자세히 생각하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개라고 생각하고 묶어버리면 얘네들이 요렇게 가속 운동하겠죠. 뭐 B는 밑으로 가속도가 가질 거고 A는 앞쪽으로 가속도를 가지게 될 건데 사실 이 그림은 요렇게 놓고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놓고 풀어야 된다? 그냥 되게 단순해요. A가 줄에 B로 묶여 있고 BG 크기의 외력이 이 전체를 앞쪽으로 가속시키고 있다로 놓고 풀어도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즉, 이렇게 꺾어놓은 물체도 뭐랑 같다, 지금? 얘랑 그림이 사실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식 빠르게 적으면 그냥 쭉쭉쭉 적히겠죠, 이제는. BG는 A 플러스 B의 A라서 A는 A 플러스 B의 BG가 될 거고. 맞지? 그래서 A의 A는 T니까 T는 A의 A라서 A 플러스 B의 ABG가 되겠지. 뭐 한 건지 알겠죠? 여기 가속도에 요 가속도가 그냥 그대로 대입해 놓고 줄이 당기는 힘까지도 계산식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지, 그냥. 알겠어요? 즉, 이렇게 도르래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뭐 해라, 그냥 옆으로 평행하게 펴서 마찰력 없으니까 그냥 계산해도 문제풀이에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최종 버전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결국 뭐냐면 도르래에 A가 매달려 있고 B가 매달려 있고 B가 더 무겁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AG의 중력이 맞죠? 여기는 BG의 중력이 가해질 거고
여기는 위쪽으로 t, 여기도 위쪽으로 t가 가해지지. 맞지? 무게 차이 때문에 요렇게 가속 운동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사실은 밑으로 가속도, 얘는 사실은 위로 가속도가 생길 건데, 이렇게 놓고 풀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엉켜 있다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이 문제도 어떻게 과감하게 쭉 펴면 끝나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바뀐다? A, 줄의 장력, B, 이쪽으로 BG, 이쪽으로 AG가 되겠지. 이 전체를 가속시키는 거니까. 알짜임이 뭐가 되죠? BG-AG가 A 플러스 B의 A가 될 거니까. 결국 A는 A 플러스 B의 B 마이너스 A의 G가 될 거고, 그지? 이렇게 놓고 나면 어떻게? A는 요쪽으로 AG고 요쪽으로 T가 A. B는 여기가 BG고 여기가 T. 여기서 A잖아. 얘는 실 수 없어요. 너희들이 이 문제 풀 때 애들이 80%는 여기서 실수해. 왜? 얘는 먼저 구하거든. 식이 어떻게 된다? BG-T는 BA. 그럼 얘는 T는 B에 G-A로 놓고 풀면 되겠죠. 이거 풀어놓고 여기서 실수를 해요. 이거는 식이 어떻게 된다? T-AG가 A의 A가 되지. 플러스 부호. 얘가 플러스 방향을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방향을 놓쳐서 실수를 해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인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강 강사들 중에 내가 솔직하게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게 뭐냐면 부호 결정을 어떻게 많이 시키느냐. 위쪽을 플러스, 밑은 마이너스,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고정해 놓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A고 이거 플러스 A로 만들어서 풀어야 돼. 여기 T는 다 플러스고 AG, BG는 다 마이너스로 풀어야 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엉켜요. 헷갈려. 그러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풀어라? 힘이 안 움직인다. 근본을 플러스. 움직인다. 움직이는 쪽을 플러스. 그렇게 해야지 부호가 가장 덜 헷갈리고 풀리는 거예요. 이 경우는 가속도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반대쪽. 요것만 딱 잡아주면 실수 없이 그대로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물체들도 사실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10번 문제 바로 볼까? 2kg, 3kg잖아. 자, 얘가 2kg고 얘가 3kg 아니야. 맞지? G를 10으로 주면 얘는 30이고 얘는 20이에요. 그럼 뭐 R자임이 얼마야? 얘가 10이 남지. 두 개 질량 합쳐서 얼마야? 5잖아. 가속도 얼마야? 2. 그러면 여기 봐봐. 얘가 2야. 얘가 3이야. R자임은 6이죠. 얘가 30이야. 그럼 T는 24 나오네. 자, 얘가 2야. 얘도 2야. 얘가 얼마다? 4야. T가, 근데 얘가 얼마다? 20이야. 그럼 얘는 얼마? 24 나오네. 양쪽 T 같으면 계산 끝난 거란 말이야. 숫자 넣으면 더 간단해져요.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